771회 역설타임즈쇼 2024년 2월 24일 인월리 대홍수 피오라 진동 조개 A형 우유 B형 2부 결정권 CFR FA FP VOA 워싱턴톡 RFA 나발리 부인 한국 쿠바 수교 수메르 왕 목록 길가메시 수루팍 수메르 섹스피어 시카고 대학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유튜브 세상 주명 차비리 몽규 축협 배임 혐의 고발 나발리 우크라이나 수박 박용진 성북동 FA 북중로 원희룡 이천수 쌍둥이설 손흥민 함은경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70년대 라이브 쇼 이거 아주 인드라 나이대까지만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막 나훈아하고 남진이 막 대결하고 70년대 대학가요제 그 다음에 포크뮤직이 10년대에 유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혜은이 그 다음에 윤복희 선생님 많은 사람이 떠오르네요. 저는 트로트도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20대 때 10대 20대 때는 저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락을 좋아해서 굉장히 트로트를 굉장히 수준 낮은 음악으로 봐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때는 이렇게 신고식 할 때 노래 시키잖아요. 뭐 다들 원래 트로트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식 때. 근데 저는 트로트 곡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혜은이 노래 불렀어요. 제 3한강교.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리고 또 인드라가 기타를 배워야 돼. 클래식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클래식 기타를 갔는데 이제 MT를 갔어요. 저는 꼭 그렇게 제가 직접 1학년 때 우리 동기하고 같이 연세대 천문 동아리 이걸 처음 만든 사람 발기인이에요. 우리 양정고 동기들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수십 개 들었어요. 서클을 1학년 때. 그리고 MT 갔다 와서 다 탈퇴하고 이랬는데 클래식 기타반도 가가지고 노래를 시키는 거야 인들한테. 근데 다들 막 얌전 빼면서 양희은의 아침 이슬 이런 거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그 당시에는 운동권이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뭔가 가식적이고 역겹더라고요. 뭔가 귀족적인 애들이 뭐 아침 이슬 부르니까 좀 저한테 벨이 꼴려가지고 세은이의 제3한강교를 불렀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인터넷 하여튼간에 뭔가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70년대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귀한 자료예요. 보통 지금 좌익파쇼 반정민당에서 70년대는 무슨 문화의 암흑시기라는 식으로 지금 막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과연 70년대나 60년대가 문화의 암흑기였나?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80년대가 암흑기였다고 저는 인정해요. 그때 뭐 노래가 조용필 노래밖에 없었으니까 오히려 80년대가 암흑기다. 그러면은 뭐 조용필이나 아니면 이상은의 담다디 딱 생각나는 게 딱 두 곡밖에 없어. 그러니까 80년대에 비해서는 70년대 대학가요제도 있었고 포크뮤직도 있었고 그 다음 미팔군 음악도 있고 신중현도 있었고 김정미 퍼스터즈. 저는 인드라 생각에 60년대 70년대는 굉장히 좋았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도 60년대 리얼리즘 영화, 70년대 함영중
함영중에 그 뭐 저 뭐야, 예? 뭐죠 갑자기? 함영중 감독 했던 거, 예. 고래 사냥 뭐 이런 거. 오히려 70년대 저기 막 70년대 후반서부터, 후반도 아니고 78년 79년 이때부터 뭔가, 예. 그래서 또 한국 영화가 좀 정체된 감이 있죠. 그때 이제 배창호 감독이 뜬 거고, 예. 호스테이스 영화, 예.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영화나 음악이 전반적으로 정체된 것은 80년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1세대 대중문화 평론가 입장에서 6070년 세대는 이전 50년대 세대보다 훨씬, 예, 굉장히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심도 있었어요. 일본 문화가, 예, 일본에서 영화, 예, 일본 영화가 굉장히, 예, 각광받을 때고, 일본의 애니메이션도 뜨고 일본의 음악도 뜨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60년대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발전했어요. 오죽하면 인드라가 이게 그냥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은 반쪽 정일이, 예? 자이 괴레파시오 반쪽 정은이 신상옥 감독을 납치했을 겁니다. 예? 왜 납치했겠어요? 예? 그 영화광 아니야. 반쪽 정일이. 영화관 입장에서도 딱 보니까 70년대 한국 영화, 한국 문화가, 예, 더 낫던 거예요. 한국 경제도 70년대부터 북한을 추월했고 한국 문화도 추월한 거예요.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 업적이 뭔지 아십니까? 문해진흥기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극장 가면 문해진흥기금 이런 거 세금처럼 내요. 그 문해진흥기금이 뭐냐? 문화산업을 진흥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뭐 했냐? 이순신 장군,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발굴한 거예요. 왜? 그때 막 이제 우이파쇼, 상케이, 문해춘추, 예, 우이파쇼 흥룡회, 암약해서 좌이파쇼 애들 흥룡회 활동시키고, 제일 간첩단 사건, 유경수 여사 살해, 이런 것들이 그냥 막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발굴해야겠다. 현대사에서 이순신 장군을 처음 발굴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네, 그걸 뭐 이제 좌이파쇼들이 정권 유지, 그렇게 따지면 정권 유지 따지면, 제일 심각하게, 내가 이제 이런 얘기 안 할게. 좌이파쇼들이, 예, 하다 변명이 안 되니까 너희는 그런 거라도 했어?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드라 생각은 그래요. 물론 전두환 대통령도 잘한 건 있어요. 어느 정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확실히 문화가 좀 처졌다. 뭐 국풍 80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문화가 조금 후져 자빠졌다. 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예. 대신에 이제 뭐 일부 자유화 조치는, 그 다음에 경제 조치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거 귀한 자료예요. 70년대 이러한 라이브 자료를 의도적으로 여태까지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삭제시키고 그냥 암흑기다. 70년대는 그냥, 예? 70년대 무슨, 예? 완전히 암흑기고 그냥 못 살고, 다 날조입니다. 날조. 99% 날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들. 예. 그 시절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안 되니까. 예. 그걸 지금 세뇌시킨 거예요. 예? 좌익 괴뢰파시들이, 그리고 이제 국기본의, 예, 분단체제 유지를 위해서 세뇌시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시고요. 이거 굉장히 귀한 자료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민경우 이분은 뭐 주사파 뭐 어떻게 했는데 전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뭐 이분이 뭐 요즘 잘 나가더라고요. 함은경은 공천될 걸로 알았어요. 이분이 저기 뭐야,
민민투하고 자민투전에 뜬 게 있는데 85년도에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드라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민민투 자민투 이전에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꽉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운동권 그냥 족보 신경 안 써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이 그냥 그저 함은경 씨가 그냥 군산에서 고향이 이제 전북이니까 전북 군산에서 횟집 했어요. 횟집. 그냥 뭐 운동권하고 연을 딱 끊고 이 정도 되면은 반쪽무당 좌익파시 반쪽무당에서 황태자 취급을 받아도 무방한 경력인데 그냥 운동권하고 인연을 딱 끊고 군산에서 횟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렬형이 정권 탈환하면서 성렬형이 전북 군산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함은경이에요. 그래서 함은경이 차기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군산에서 나오나 했는데 마포에서 나오네요. 마포에서 뭐 정청래인가 그 친구하고 붙는다는데 굉장히 흥미롭다. 그런 생각에 기대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손흥민하고 이제 전지현. 이 손흥민이 제대로 진짜 손흥민 미남이에요. 이거는 뭐 동양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관점에서 봐도 미남이에요. 미남 소리 들을 정도의 손흥민 얼굴이다. 베일하고 딱 비교해도 베일하고 딱 원래 베일하고 딱 하니까 비교가 되잖아. 베일 형 미안해. 아무튼 모처럼 인드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손흥민이 맨날 무슨 옷 입고 나오는데 굉장히 안 어울리더라고요. 뭔가 그 코디가 저는 뭐 옷을 못 보는 사람이긴 해요. 제 옷도 제일 챙기지 못한 사람인데 저는 그냥 입으면 작업복이라고 생각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저같이 그 패션 문외한이 보더라도 뭔가 여태까지는 안 어울렸는데 이번 패션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굉장히 누군가 신경 써준 것 같다.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뭐 축구에 대해서 뭐 강인이하고 손흥민이 뭐 이렇게 잘 됐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죠. 강인이 입장에서도 지금 다 스폰서 다 끊기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차비리 지명 몽교 축협에서는 이제 계속 더 선수단 불화 여러 가지 파벌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설사 있을지라도 축협이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축협이 그런 것들을 더 드러내고 있다. 계속 그 선수단 불화를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이슈를 피해가고자 하는데 그런 꼼수를 축구 팬들이 모를까 생각이 드네요. 지명 차비리 규 축협. 그 다음에 이제 여처회사에 남직원이 들어오면 생기는 이거는요 공감이 굉장히 돼요. 저는 그 가게 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 손님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여직원 2명하고 일한 적이 꽤 오래됐거든요. 예전에는 장사 아주 잘 될 때는 한 5년 10년 전에는 2명이서 했어요. 근데 여성이 딱 2명밖에 없잖아. 아줌마들끼리 신경전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 내가. 어느 편을 들면 안 돼. 여자들 이거 완전히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있는 이해하시죠? 어느 편을 들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것도 신경 끄면 안 돼.
신경을 끄지 않으면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왜냐면 어느 편 드는 순간에 그만두겠다고 하거든. 예, 편 들면 그만둔대. 진짜 그래요. 무서워. 예. 어쨌든 그게, 예? 남자들은 대놓고 얘기하자. 대놓고. 예, 그게 차라리 좋지. 여성들의 언어 세계는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다. 여초 회사에서 그 적응하는 게 대부분 남성들은 어렵다. 근데 인드라가 경험해 봤는데, 예전에 뭐 이대 앞에서, 대학교 때 이대 정문 앞에서 인드라가 막 겨울나그네 그 흉내낸다고, 체이노의 겨울나그네 흉내낸다고 괜히 이대 앞에서 헌팅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인드라가. 근데 이제 어느 날 막 여대생들이 쫙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대로 생각할 때 남성들이 쫙 있는데 여성 혼자 이렇게 딱 걸어가면 그 여성들은 대부분 그냥 가요. 네. 그 여성이 미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제가 볼 때. 근데 남성 막 수백 명에 둘러싸이면은 여성들의 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기가 빨려요, 진짜. 여성들이 막 100명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 남자가 이렇게 헤쳐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 왜 여중 여고에 그 남교사들이 애환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여성들이 남자 혼자 있으면 갖고 노는데 선수예요, 선수. 남자들을 굉장히 잘 놀려먹어요. 놀려먹어. 애 하나 바보 만든다니까 진짜. 예. 그걸 제가 이제 경험해봤어요. 예. 그리고 또 연세문학회하고 이대문학회, 뭐 고대문학회 뭐 이렇게 친목 모임이 있는데, 우연하게 그 이대문학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대문학회 그 뒤풀이 하는데 갔어요. 그럼 다 이대문학회니까 한 30명 정도가 술집에서 쫙 앉아있잖아요. 나 혼자 남자야. 와, 그때도 인드라가 갖고 놀더라고, 저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간에 그게 판타지하고 현실은 다르다. 물론 아마 그 사회생활 잘하는 분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근데 그 내성적이고, 전 내성적이까지는 안 했지만은 좀 내성적인 스타일들은 견디기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그 천수 원희룡 쌍둥이설. 아니 이제 인드라가 만든 거죠. 쌍둥이, 형제가 아니라 쌍둥이가 아닌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천수하고 원희룡이 계양구, 이게 좀 지명이하고 붙는 데 아니에요. 이 계양구는 인드라가 살아본 데잖아요. 여기 계양구가, 여기가 인드라가 한 4, 5년 이 정도 살았어요. 이 지역 정서를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재수할 때, 고등학교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계양구 작전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 정서를 아는데, 또 진짜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천수하고 원희룡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비슷해 얼굴이. 쌍둥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천수가 이제 지금 그 지난번에는 송영길 유세를 했는데 이번에 원희룡을 유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냥 이쪽 국힘 쪽에서 하는 일방적인 거라면 그냥 인드라 또 이런 거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좌이파시오 엔딩 신서부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계양구에서 천수가 원희룡 쪽으로 합류하는 바람에 걔네들이 지금 막 천수 뒷조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천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희룡하고 같이 진심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 천수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원희룡 화이팅. 기대가 됩니다. 쌍둥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천수가 미남이네. 자, 그렇고 한동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몽규, 이것도 독일 언론까지 정말 여러 가지로 망신을 시키네요. 국격을 훼손시키고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별로 좌익파쇼 찌라시들은 별로 교도도 안 하고, 이런 뉴스에는 또 보도 코멘트도 없고 축협에서. 그 다음에 나발리, 인드라가 나발리 사망했죠. 이 나발리의 사망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인드라는 강조하는데, 나발리 부인 경제학도여서 모스크바 은행에도 근무했었고, 나발리와 함께 반정부 투쟁을 했던 이력이 있고, 또 나발리의 딸이 테드에 나왔고, 말도 잘해. 저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에파쇼 푸딩 이후에 이 나발리 부인을 고려할 수 있다. 옐친보다 더 인드라 볼 때는 훨씬 더 이 나발리 부인이 더 여러 가지 좋고요. 화면빨도 잘 받아요. 미인이어서, 젊었을 때 미인이었고, 나이가 먹어서도 화면빨이 잘 받는다고 국제사회에서 다 인정하고 있고, 나발리 부인, 한국 외교부는 이 나발리 부인과도 자유우파 성여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나발리 부인과도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 중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국의 재계도 반드시 나발리 부인이 차후 러시아 대권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러시아라는 그 땅덩어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다. 그리고 이 나발리 부인은 이런 나발리 부인 스타일을 국외분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국 사람은 우크라이나인에게 케이팝이 어떻게 냐고 물어볼 때, 준석이는 수박 박용진 관심 없어요. 저는 수박 박용진 성북 쪽인가, 그렇죠? 박용진이 민노당 출신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박용진이 민노당에 있을 때 인드라도 민노당 당원이었죠. 그 박용진은 조금 알아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리, 그 다음에 이 웨이고밭, 성북동, 또 성북동 하니까 간성미술관, 그 다음에 이제 AI에서 서라, 이제 점점 텍스트가 비디오로 되는 거, 이거 굉장한, 또 이거가 이런 것 때문에 작가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되면요, 텍스트를 비디오로 구현된다면은, 보통 영화 감독들이 대본을 가지고 콘티를 짜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콘티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거대로 하면, 콘티 작가들이 그냥 다 망하는 거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CFR, FA, FP,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그 다음에 VOA, 미국의 소리, RFA,
자유아시아 방송 한국전쟁의 기운 나발리 부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국 쿠바 수교와 한국 총선에서 국힘 압승이 중요한 이유 인드라 구원 규정학 간만에 한번 얘기할까요? 지명구속 좌익파시즘 민생외면 포퓰리즘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음모론 숙고통 부패무능 매국노 적폐 뻥번제 성과 차비리 제국두둔 만이교 핵전쟁 세계 3차 대전 반정당 반대 우이파시오 성향 럼프가 당선되거나 우이파시오 푸딩이 우크라이나에서 올해도 여전히 버티고 있거나 4월 총선에서 좌익파시오 반정당이 우세하기라도 하면 아니 국힘이 압승하지 못한다면 셋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사건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나 우이파시오 푸딩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형 국면을 한국전쟁으로 비유한다면 중공군 참전이 1950년 말에 있었죠. 겨울에. 그로 인해서 1.4 5태 때와 현재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군이 9.28 수복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했죠. 그 10월달인가 그 정도죠. 11월달까지 그때 대부분의 거의 95% 이상의 북한군이 좌익 괴뢰 파쇼 북한군이 다 괴멸했습니다. 반쪽 괴뢰 파쇼 반쪽 일성은 여차하면 중구로 넘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찍 끝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당대 구본 형제에서 이제 ጭቆ군을 침투시킨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인들아 하도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고 임기응변이 아니었어요. 미리 다 ጭቆ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들아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ጭቆ군이 참전할 생각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전쟁을 지지기 위해서. 근데 그때 이 한국전쟁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교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에 되졌는데 좌익파시오 인간 개백정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농민들을 학살했던 수많은 러시아인을 학살했던 스탈린 좌익파시오 스탈린이 3월 5일날 되졌습니다. 4개월 후에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죠. 딱 4개월 걸렸습니다. 이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우이파시오 푸딩이 되지기 전에는 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이파시오 푸딩이 살아있는 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이파시오 푸딩이 살아있는데 우크라이나 휴전이 된다? 그런 것들은 상상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이파시오 푸딩이 있는 한 휴전은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휴전을 하더라도 우이파시오 푸딩이 되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휴전을 하든 아니면 소련군이 물러나든 뭘 하든 우이파시오 푸딩 제거 없이는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역사적 교훈, 한국전쟁의 교훈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우이파시오 푸딩 되지기 전에는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끝나지 않는다. 아울러 나발리 부인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인들아 한마디 더 했죠. 과거에 계속 지금 이번 3월달인가 러시아 총선이 있는데 물론 우이파시오 푸딩이 이기겠지만 예전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벌써 나발리가 사망했잖아요. 예전과 다르다. 결과 투표용지야 그냥 4.15 부정선거처럼 조작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사태가 묘하게 흐를 것이다. 러시아 선거를 전후로 해서 어떤 변곡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쿠바의 외교 계속 강조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에는 이제 큰 그림에서 했지만, 첫 번째 쿠바 입장에서는 쿠바가 구변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쿠바가 베네수엘라나 이런 애들한테 어떤 다소나마 뺏긴 어떤 지위, 중남미는 하나로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경제,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쿠바하고 요즘 중국 무역 교역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쿠바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중공 경제에 의존하는 것도 쿠바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국유본도 그걸 환영하지 않아요. 너무 지나치게 중공 경제에 얽매이는 것은 쿠바 스스로 입장에서도 그게 좋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쿠바와 쿠바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치, 사회, 외교 면에서 좋다. 한국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북한의 외교 고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죠. 요걸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얘들아 강조했습니다. 왜 쿠바가 저번에는 이제 인들아 운동권 경험으로 한국 쿠바 수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고,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일타삼패요. 쿠바하고 한국이 수교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은 반쪽 정원, 괴뢰파시와 반쪽 정원하고 언제든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우파 성렬 정부가 대화 없이 무조건 군사력 증강하는 것이 아니다. 괴뢰파시와 반쪽 정원이 저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방어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반쪽 정원이다. 괴뢰파시와 반쪽 정원이지 자유우파 성렬 정부는 언제든 대화 열려 있다. 봐라, 쿠바하고도 하지 않냐? 쿠바하고도 하는데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남북 대화가 중단된 건 누구 책임이냐? 팔쪽 정원과 뽕여정 탓이지.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 입장에서나 국유부 입장에서는 한국과 쿠바 수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에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한국 쿠바 수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반쪽 괴뢰파시와 뽕여정이 굉장히 타격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한국 쿠바 수교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쿠바에서 정몽준이 활약했죠. 그래서 쿠바 화폐가 도안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죠. 소소한 게 그런 게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인드라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정신, 새로운 경제자유가 필요한 시대인데, 그래서 지금은 신냉전으로 보는 것은 인드라는 단견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 헨리 키신저라는 천재적인 지정학자가 별세함으로써 훨씬 더 구이번 귀족들이나 세계는 훨씬 더 미래를 보다 좀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것이 대항해 시대다. 저는 이렇게 강조한 말씀입니다. 숙민아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